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 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샘 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오늘 할 영화는 미나리입니다. 보셨나요? 네, 미나리 보고 왔죠. 재밌게 보고 왔어요. 괜찮나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민 가족에 대한 영화고요. 네. 난리 났죠. 그렇죠, 난리가 났죠. 네, 배우 윤여정 씨가 이제 한국인 최초로 여우 조연상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되셨고요. 아마 그리고 스티븐 얀 네. 또 남우 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된 걸로 알고 있고 총 6개 부문에 지금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네. 아카데미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얘기 들어봤어요. 대략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미국 이민을 간 가족이 있어요. 이씨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제 큰딸, 작은 아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 가족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아칸소로 이사를 갑니다. 아칸소는 미국의 중부 지방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중남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아칸소 하면 제이콥이라고 하고요. 아버지 이름은 한국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네네.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고요. 딸의 이름은 지영이네요. 네. N 지영. 네. 큰딸 이름은 지영이에요. 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한국 이름이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제이콥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지영 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들 데이빗이 있어요. 그래서 아칸소로 이사를 가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아칸소로 도시에서 이제 시골로. 네. 어떤 느낌이냐면 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부산쯤 살다가 저기 강원도 산골로 이사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농. 약간 귀농을 넘어서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농사를 지러 가시는 거죠. 네. 직업으로 삼으러. 모든 가족이다. 우리 요새는 귀농이라고 하면은 왜 은퇴해서 이제 농사 짓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족은 그냥 도시를 떠나서 아예 시골로 이사 가서 부모님이 농사를 업으로 삼는 완전 깡촌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옮기는 건가요? 아버지가 땅을 갖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은. 원래는 이 두 부부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병아리 감별을 해요. 성별 감별하잖아요. 네네,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컷, 수컷을 나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버지는 꽤나 잘해요, 이걸. 그거가 아마 이제 시간당 얼마큼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는 모양이에요. 영화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죠. 아칸소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도 얼마 없는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가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농장에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냐면 바퀴 달린 집이에요. 약간 트레일러입니다. 엄마가 그걸 보고 엄청 이제 실망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약간 이제 괜찮다. 여기서 이제 잘 되면 집도 이제 이사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는 걱정이죠, 모니카는. 애들 교육도 그렇고 완전 이제 시골이라 그 웬만한 마을이랑도 이제 동떨어져 있어요. 집 한 채 덜렁 있는 곳입니다. 네. 애들 교육도 그렇고 둘째 데이빗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문제가 좀 있어요. 뛰면 안 돼요.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여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여기서 우리의 가족이 성공할 거다라고 굳게 믿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소위 말해 아메리칸 드림을 여기서 이룰 거다. 그렇죠. 네네. 자신의 꿈인 거죠. 자신의 땅을 갖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목표가 뭐냐면 한국 작물을 키워서 이제 달러스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가정이 3만 명이다. 1년에. 네. 그 가족들이 뭘 찾겠느냐? 한국 음식을 찾을 거다. 그걸 목표로 갖고 이제 한국 농작물을 키워내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를 갖다 쓰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하수를 찾으려고 아칸소에 어떤 백인이 와서 그 왜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죠? 탐침봉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왜 물 있는 곳에서 뭐 그 수맥 찾는 그런 네.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저 뭐 하는 짓이냐? 네. 저 멍청한 놈 뭐 하는 짓이냐 저게. 똑똑한 사람은 저렇게 일하면 안 된다. 네.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보내놓고 이제 자기가 눈쯤작으로 봐서 낮은 지대에는 이제 물이 모일 것이다. 진짜 실제로 우물을 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약간 도시에 또 나가서 그 감별 일을 계속 합니다. 이전에 하던. 네. 네.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나가서 일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모니카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옵니다.
한국에서 와요. 그게 이제 윤여정 씨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온 거예요. 네. 한국에서. 근데 둘째가 이제 외할머니를 엄청 싫어해요. 둘째 아들이? 네, 처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랑 우선 같이 자야 돼요. 할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그래요. 네네. 냄새가 나죠. 그 이제 한국 냄새가 난다고 해요. 약간 뭐 마늘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 특유의 냄새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할머니는 뭐 다 허허하죠. 그리고 딸한테 돈도 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랑 애들이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니카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녔나 봐요. 네. 교회를 가고 싶다. 아버지를 쫄라요. 근데 처음엔 아버지가 이제 제이콥이 잘 안 듣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한번 가보자. 전부 다 가족이 교회를 갑니다. 할머니까지 해서. 가자마자 이제 헌금을 내잖아요, 교회는. 미국 교회도 이제 헌금을 내니까. 네네. 다 백인이에요. 앉아서 이제 헌금을 내는데 100불을 냅니다, 모니카가. 80년도에. 모니카, 네. 100불을 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처음에 와서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것도 있지만 얕보이기 싫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네. 이제 헌금 내보셨어요? 돌리잖아요, 그 헌금통. 네네네. 그 이제 모니카가 100불 놨잖아요. 네. 애들을 지나서 할머니를 지나갑니다. 네. 할머니가 그 100불을 빼요. 그리고 이제 교회 끝나면 보통 이제 모여서 같이 밥을 먹거나 얘기를 좀 나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니카 같은 경우는 이민 1세대죠.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을 아줌마들하고 얘기를 하려는데 잘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모니카가 그래요. 교회 안 가겠다고. 아버지가 화내죠. 아니 한 번 갈 거면 뭐하러 헌금을 그렇게 크게 내냐. 할머니는 이제 벌써 듣고만 계시죠.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랑 봐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엔 참이슬이 있잖아요. 술이. 네. 네. 미국에는 산이슬이 있습니다. 산이슬. 그 뭔가요? 뭐 건강에 좋은 산이슬을 마셔요. 이 미국 사람들은. 네. 마운틴듀라고. 건강에 좋다는 그 산이슬을 먹고 사는데. 네. 그 할머니가 어느 날은 할머니가 큰 딸이랑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이제 자기네 농장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되게 멀리 들어가요. 개울가가 흐르는 데까지. 네네. 첫째 딸은 계속 말리죠. 가면 안 된다고. 뱀 나온다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뱀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끝까지 가서 이제 개울가에 이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미나리를 심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씨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미나리가 잘 자랄 곳이다. 거기다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근데 어느 날 많이 혼나요. 데이빗이. 할머니랑 계속 트러블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니까 할머니가 한약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애가 얼마나 먹기 싫겠어요. 네네네. 억지로 먹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은 자꾸 바닥에 오줌을 싸니까 그 이제 그 약을 먹이면서 이제 치료해 보려고 한 건데 막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한약을 버리고 거기다 오줌을 싸요. 약 그 대접에. 네. 네. 그리고 할머니가 산이슬 가져와라. 그걸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 밖으로 나가요. 네. 할머니가 이제 한 모금 하죠. 바로 뱉어버리죠. 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네네. 아버지가 이제 앉혀놓고 위로 있으면 안 되는데 혼내야죠. 네. 회초리를 갖고 와라. 네. 회초리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회초리를 갖고 오다 부러뜨려요. 넘어져서. 그래갖고 아버지가 나가서 회초리 다시 가져와라. 네. 네가 가서 회초리를 가져와라. 밖에 나가 밤에 나가더니 우리나라 걸로 약간 비교를 하자면 그 강아지 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강아지 풀 같은 걸 뽑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잘했다고. 아이고 네가 난 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까워져요 할머니랑.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바닥에 오줌을 싸신 거예요. 네네네.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랑 그때 다 나가 있었어요. 이제 그 병아리 감별 하러.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할머니가 뇌졸중이 오신 거죠.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친구네 집 가서 자야 됐어요. 그 큰딸이랑 그 데이빗이랑 지영이랑 데이빗이랑.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몸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그 와중에 또 아버지는 사기일까지는 아닌데 약간 뒤통수를 맞아요. 댈러스 한인마트에다가 물건을 대주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 농사진 거예요. 네. 그거를 당일날 캔슬합니다. 그 한인마트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제 둘은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모니카 같은 경우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난 못 간다. 가려면 너가 애들 데리고 너나 가라. 그렇게 싸우던 과정에서도 그것까지 터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또 할머니들 아프시고 완전 거의 뭐 안 좋은 일이 겹겹이 터지고 있는 거죠. 네. 가족끼리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데이빗의 그 심장이 고쳐진 거예요. 자연스레. 보기 좋은 데서 이제 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 고쳐져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할머니가 혼자 계셨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가만히 또 못 계세요. 그렇죠. 농장에 들어가서 이제 쓰레기를 좀 주워다가 그 드럼통 있잖아요. 그 드럼통에다 이제 보통 그 집은 쓰레기 버릴 데가 없으니까 태웁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할머니가 쓰레기를 이제 태웠어요. 네. 근데 뻔하죠. 불이 난 건데. 불이 나죠. 아. 불이 나면서 그 모아놓은 그 창고로 네네. 엄마랑 아빠랑 들어가서 농작물을 구해보려고. 왜냐하면 계약이 됐어요 그 전날. 아, 다른 마트를 또 찾아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주기로 한 물건들이 싹 탄 거죠. 드디어 희망의 꿈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불을 다 끄고 나서 이제 4명이서 이제 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걸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아버지랑 제이콥이랑 데이빗이랑 그 할머니가 심어놓은 그 개울가에 가서 미나리를 캐러 갑니다. 네. 그 미나리를 캐고 이제 뿌리가 잘 내렸다. 미나리가 엄청 많이 자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농작물을 심었나요? 한국 농작물인데 잘 나오진 않아요. 아, 그냥 농작물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뭐 거기서 농작물을 봤을 때는 배추가 많았어야 되는데 배추가 많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재밌게 본 영화예요. 그러고 영화가 끝났나요? 미나리를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이 그랬던 네네.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네. 영화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간 내용이긴 하지만 누구나 사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민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힘든 역경, 고난 이런 걸 가족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영화고요.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가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이민자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그렇죠. 네. 아까 교회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1세대 같은 경우는 그 사회에 잘 동화가 못 돼요. 근데 애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무슨 영어도 되고 문화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 점점 근데 또 이제 할머니가 오면서 또 갈등이 고조되는 게 1세대 할머니 자체는 이민자 세대라고 볼 수가 아예 없잖아요. 사실 미국에 0.5세대죠. 미국에만 사신다 뿐인 거지 한국 사람인 거잖아요. 100%. 네네네. 그런 분과 이제 2세대 간의 갈등이 또 생긴 거죠. 근데 사실 이 2세대가 1세대 그 좀 어떤 점을 느꼈냐면 집으로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진 않았는데 네.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세대 갈등이죠. 세대 갈등이죠. 네네. 할머니와 그 손자의 갈등이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민자 세대가 아니 이민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살던 꼬맹이가 시골에 갔더니 할머니 집에 갔더니 누추하고 냄새나고 뭐 된장 냄새나고 네. 할머니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할머니한테 치킨 사달라고 그랬더니 닭백숙 해주시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그런 고유의 문화를 지키긴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2세대를 챙길 수가 없어요. 점점 자기 문화와 멀어지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밖에 친구들과 보내게 되다 보면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언어도 그렇고 집에서 가면 해봐야 뭐 어머니가 해주신 밥 정도 아니면 뭐 대화 정도 그렇죠. 그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문화적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세대 간의 격차가 자체가 좀 더 가속화되는 거죠. 좀 더 정체성이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강하겠죠. 약간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네네네. 또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고 어떤 게 나오냐면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를 되게 잘 보여줬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사실은 이 영화는 미국 사회를 얘기하고자 한 것 맞지만 그냥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 애들을 신경 쓰는 어머니, 그리고 뭐 아직은 철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완전 구세대인 할머니 이런 가족 구성원들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그 미국 문화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데이빗이 교회 가서 만난 백인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랑 하룻밤 자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아프셔갖고 그 친구가 이제 카우보이 옷을 입고 이제 카우보이 흉내를 내요. 집에서 그 애한테 그 같이 둘이 놀면서 친하게 놀면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꼭 자기 주를 얘기합니다. 너 어디서 왔어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디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난 뉴욕주에서 왔어. 나는 무슨 캘리포니아에서 왔어. 난 텍사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자체도 그 문화가 달라요.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뉴욕에 가서 카우보이 흉내를 내면 놀리지 않을까. 맞지 않는 문화. 그리고 뉴욕에 있던 사람이 아칸소에 가서 좀 뭔가
뉴욕 살던 대로 하면 네. 저 깍쟁이 뭐 이런 우리가 서울 사람 보듯이 네네. 그 약간 그런 문화. 근데 그 문화의 갭이 좀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 미국이다. 거기에 이제 동양 문화까지 들어갔으니 특히 한국 문화까지 들어갔으니 그 이질감이라는 게 좀 생길 수밖에 없죠. 미나리의 영화의 사실 처음이자 끝의 마지막이 뭐냐면 미나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 미나리를 가서 심었잖아요. 네네.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에 완전 한국적인 미나리를 갖다 심었는데 그 미나리가 거기서 자라나잖아요. 엄연하게 살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퍼지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걸 말하고자 싶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골든글로브. 네네네. 골든글로브에서 이 영화가 외국어 영화로 분류가 됐어요. 네, 다 근데 한국어 대상 거의 없잖아요. 있긴 있나요? 한국어 대사가 90%입니다. 아 그래요? 다 한 70% 정도가 한국말입니다. 그 한국인 가족끼리는 다 한국어로 대화를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외국 영화로 분류가 됐어요. 재밌는 점은 윤여정 씨랑 한예리 씨 빼고 다 미국 사람입니다. 국적이. 그렇죠. 네네. 감독도 그렇고 스티븐 연도 그렇고 나오는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국어 영화상이에요. 외국어 영화로 분류가 됐어요. 하지만 아카데미에서는 미국 영화로 이제 분류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조차도 아직 이게 뭐랄까요? 어떻게 분류가 될지를 자기들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인지 아니면 외국 영화인지. 누가 봐도 근데 사실은 저희가 봐도 좀 그렇죠. 한국 영어로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다 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을 하고요. 네. 완벽한 한국 영화라고 해도 누가 봐도 이건 한국 영어로 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사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죠. 미나리는 미국 얘기만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런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 뭐 중국 동포라든지 네. 제일교포라든지 특히 제일교포 같은 경우는 3세대가 살면서 여권조차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세대 같은 경우는 일본 이름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 여권을 보면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근데 한국에 한 번도 알아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네. 근데 여권을 보면 한국 사람이고 자기는 한국 사람으로 알고 삽니다. 그리고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고려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네. 자기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물론 한국 사람만의 비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글로벌화 되면서 이거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죠.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이 문제였다면 네. 최근에는 아시안이죠. 실제로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것도 하나의 문제로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아시아 그 인터뷰를 읽어보면 특히 이제 동양계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계 쪽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너 진짜로 어디서 왔어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건 뉴욕에서 태어났건 이런 거 상관없이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듣는 말이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나 뉴욕. 그러면 진짜 어디서 왔냐고. 진짜 어디서 왔냐고. 그거 자체가 약간 차별적인. 그렇죠. 네. 자기는 뉴욕에서 태어났고 뉴욕에서 살아왔고 뉴욕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졸업하고 곧 대학교 나오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네. 어느 무식한 사람이 와서는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나 미국 사람인데 그럼 진짜로 어디 나라 사람이야?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많죠. 너 영어 잘하네.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죠. 뭐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백인이나 흑인이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더 차별적인 거예요, 사실은. 흑인의 차별보다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동양계들에 대한 차별은 아예 같은 나라 사람으로조차도 인식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네. 태어났건 안 태어났건.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또 있죠. 러시아에서 이민 온 가족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백인이잖아요. 네네. 이제 흑인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한국인으로서 보느냐.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은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네. 심각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똑같은 위치라고 보면 되죠. 더 많은 백인이 만약에 이민으로 온다. 그리고 그 2세대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한국말밖에 못하는데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당연히 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영화가 미나리가 아닌가. 한국인 가정으로 표현했을 뿐. 네,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계 미국인 분들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네. 그 한국어 2가 어색하진 않나요? 약간 어색하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그렇게 완전 완전 어색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약간 그 뉘앙스가 있죠.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 미세한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한국어의 느낌. 그거는 아니지만 약간 우리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고 찝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약간 좀 뭔가 뭔가 있다. 사투리가 좀 있다. 이런 느낌이죠. 미국 사투리가.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 네, 사투리가 좀 있어요. 네, 네. 그걸 딱 집어 얘기했으면 미국 사투리가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 다 영화 전반에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중간 중간 그게 조금씩 나오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고생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한국은 더 고생이어서 그거를 벗어나고자 한 게 그 이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80년대에 저 그런 드라마가 좀 있었어요. 이덕화 씨가 주연이었나 조연이었나 싶은데 어떤 그 여성분을 꼬셔서 네.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 이제 사기쳐서 사기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요. 어떤 드라마는 이제 미국에서 이모가 고모가 이제 왔는데 이제 돈 잘 버는 식으로 이제 느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려서 뭐 이렇게 막 싸우다가 그 이모가 고모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설거지를 해도 난 미국 가서 설거지를 할 거다. 근데 여기는 더러워서 못 산다. 차라리 그게 낫다. 그랬던 시대가 80년도다. 대한민국도. 지금에 돌아와서 봐야 이제 좀 뭔가 그때 뭐 고도 성장이었다느니 뭐 좀 밥 먹고 살게 되었다니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이미 뭐 고도 성장도 끝난 시기였고 80년대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 이민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게 더 나은 삶이었 더 찾기 위해서 간 게 미국이었는데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 옛날 드라마 보면 옛날 영화 보면 은근히 암울한 거 많거든요. 80년대 네. 저 가끔 유튜브 찾아보다 보면 옛날 드라마 영화 많이 보는데 네. 암울한 거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도 많았고요. 소매치기가 주된 그런 소재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없어진 이유가 현금을 안 쓴답니다. 아 그러네요. CCTV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나게 해주는 영화였어요. 되게 오래전 영화, 그러니까 느낌도 살리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미나리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재밌을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극장에서 상영 중이죠? 아, 예, 상영 중이고요. 네. 아카데미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윤여정 씨가 언젠가요, 아카데미가? 글쎄요. 수상을 하셨으면 봉준호 감독에 이어서 또 하나의 영화계의 역사를 쓰시는 거죠. 4월 25일이네요. 다음 달. 네네네. 그동안에 많은 로비가 일어나겠죠. 네. 로비가 중요하죠, 미국은. 그렇습니다. 수상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로타일러님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